존경하는 어르신들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는 마음의 여유와 차분함을 지닐수록 삶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걸음이 느려질 수도 있지만 그 느림 속에서 얻어지는 달콤한 보상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빠른 결과를 원해 서두르다 보면 실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일을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무너지기 쉬운 법입니다. 이 지혜를 되새기며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첫 번째 이야기, 새로운 결혼을 서두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H는 특히 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D씨에 대해 깊은 걱정을 품었습니다. 해외에 있던 H는 여러 장애물을 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재혼을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남인 헤이 집에 도착하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D씨는 치아 대부분을 잃어먹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D씨는 농담조로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인데 이제는 위 대부분을 없앴으니 많이 먹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H는 웃음을 지어보려 했지만 마음 깊이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제대로 된 틀니조차 없어서 식사도 어렵고 외모 또한 더욱 피곤해 보였습니다. H는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H는 새 어머니 T씨와 그들의 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설명했습니다. T씨는 가족과 함께 있고 L은 대학 근처에서 자취 중이라 거의 오지 않고 일요일에 잠깐 들르곤 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H는 왜 L이 집을 빌려서 사는 거지? 학교가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라고 물었습니다. D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은가 봐. 친구들이 나를 할아버지처럼 보인다고 놀린다고 하더라. 아버지의 쓸쓸한 목소리에는 고독의 무게가 느껴졌고 H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요리해드리고 싶었지만 수술로 인해 위의 3분의 2를 절제한 아버지는 죽처럼 가벼운 음식만 드셔야 했습니다. H차 죽을 준비하면서 T 아주머니나 L이 저녁 식사에 함께할지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차분하면서도 아팠습니다. 아무도 저녁에 오지 않을 거야. 그냥 우리 둘만 먹자. 함께 즐기자. 아버지의 무심한 말 속에 숨겨진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러한 외로움에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애인인 독일에서의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곧 깊은 숨을 내쉬며 잠에 들었습니다. 헤이차갈 청소를 하며 집안을 둘러보니 집이 얼마나 방치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곰팡이와 먼지가 온통 덮여 있었고 2층 방은 버려진 채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T씨와 L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떠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가족이 있는 해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H가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괜찮다. 모두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몇 달 전 D씨는 독일에서 L에게 운동화를 사달라고 해에게 부탁했습니다. A 아버지가 사준 신발에 불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H가 신발을 가지고 집에 도착했을 때 L은 집에 오지 않고 친구들과 자취방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L의 무관심이 H미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H는 독일에 있는 18살 난 자신의 딸이 할아버지를 위해 보낸 많은 선물들, 그리고 T씨와 L을 위한 선물까지 보낸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환영의 따뜻함도 없이 오직 아버지만이 H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해의 귀국을 진심으로 기다린 사람은 아버지뿐이었고 이제 D씨만이 혼자서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20년 전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H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인 D씨는 막 60세를 넘긴 나이였습니다. 몇 년 후 친구들이 D씨에게 결혼하지 않은 40세 가까운 T 아주머니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당시 D씨에게는 오랜 시간 사랑해왔지만 여러 사정으로 결혼하지 못한 과부인 옛 연인이 있었습니다. H는 그들이 나이가 들어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교육 수준이 높고 아버지의 삶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주들과 현재의 삶에 만족하여 재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점점 고독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낀 D 씨는 아이가 없던 T 아주머니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잘 돌봐줄 거라 믿으며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길 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T 아주머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원한다고 했고, D 씨는 모든 저축을 쏟아부으며 불임 치료를 위해 먼 곳까지 찾아가며 의사와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T 아주머니는 딸 넷을 낳았고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그 아이가 부부의 행복을 다질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엘이 태어나자 T 아주머니는 온전히 딸에게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D 씨나 그들의 관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D 씨는 연금도 받고 저축도 있었으며 부동산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역할은 단지 지갑에 불과했습니다. T 아주머니는 집안일에 거의 손을 대지 않고 D 씨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D 씨는 세월이 지나면서 요리와 청소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했으며 건강이 허락되는 한 묵묵히 그 생활을 이어가며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담은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T 아주머니와 엘은 더욱 멀어지면서 그의 돈을 화려한 옷과 최신 기기에 쓰며 D 씨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D 씨는 엘이 태어났을 때 그녀의 미래를 위해 생명보험까지 들어 매년 수천 달러를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27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새 아이폰을 요구하며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어머니인 T 아주머니는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오히려 요구를 부추겼습니다. 지친 마음에 지희 씨는 결국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휴대폰 조심히 써라. 그는 경고했습니다. 비싼 물건이고 밖에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엘은 새 차를 요구했고 지 씨는 그들의 끝없는 기대에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 씨는 H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재혼을 서두르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고통을 스스로 초래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너에게도 말이야. 존경하는 어르신들께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이 말을 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 평온하고 책임에서 조금 벗어나야 할 노년기에 외로움의 고통이 동반자를 찾도록 사람들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각자의 삶에 바쁜 가운데 어르신들은 새로운 반려자를 찾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히 고민하지 않고 새로운 결혼을 서두른다면 찾고자 했던 따뜻함과 위안이 아닌 더 깊은 외로움과 거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DC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는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동반자를 찾는 일이 DC처럼 씁쓸한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가 기쁨을 찾기보다는 더 큰 고립 속에 스스로를 놓아버린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인내와 지혜, 그리고 깊은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찾아옵니다. 빠른 해결책보다는 차분한 접근이 참된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2. 두 번째 이야기, 유산을 서두른 갈등. 티 아주머니와 남편은 30년 넘게 함께하며 고향에서 소박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겐 두 아들과 딸,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티 아주머니는 회계사로 일했고 남편은 건강 문제로 조기 퇴직할 때까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퇴직 후 그들은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열었고 10년간의 노력 끝에 조금씩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덕분에 대로변에 집을 사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200제곱미터의 땅을 상속받아 5 식구가 살 집을 지었습니다. 세 자녀 중 막내 아들 K만이 도시로 나가 직장 생활을 하며 소형 아파트를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운전기사로 일하며 T 아주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렀고 딸은 직장이 없었지만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었으며 시댁에서 제공한 T 아주머니 댁 근처의 작은 단층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T 아주머니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T 아주머니는 가게 운영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연금과 1만 달러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했고 때때로 자녀와 손주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은퇴한 T 씨는 이제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주거와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때로는 자신의 저축을 일부 꺼내 도움을 줄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된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병이 나거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때를 위해 자신을 위한 돈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었습니다. T 씨는 주변의 자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길가에 있는 가게와 200제곱미터의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T 씨는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자산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땅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딸에게는 주택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자신은 딸의 단층 집으로 이사하고 딸 가족은 큰 길가에 더 가치 있는 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로써 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할 기회를 가지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딸의 집이 큰 길가 집보다 약 1만 5천 달러 정도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선택이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공정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한 T 씨는 즉시 자녀들에게 계획을 알렸습니다. 자녀들도 이에 동의했으며 법적 서류 작업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T 씨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 뭔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T 아주머니는 저축한 돈 중 5천 달러를 사용해 새 집을 수리했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딸의 집도 가까워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쉬웠습니다. T 아주머니는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K가 자신에게 물려준 땅을 팔아 도시의 아파트 대출을 갚기로 결정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딸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형제들은 다 땅을 받았는데 엄마는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엄마를 돌본 사람은 저인데 왜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딸은 불평했습니다. T 아주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더 나은 수입을 얻고 시댁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집을 바꿔준 것이 딸에게 이득이 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T 아주머니는 감사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딸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3. 세 번째 이야기. 사람을 서둘러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응급 호출을 받고 서둘러 병원으로 가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성 환자의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 아내가 위독한데 책임감이 없는 겁니까? 의사는 차분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호출을 받았을 때 병원에 있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부디 진정해 주세요. 남자는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당신 가족이 수술 중이라면 당신은 진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 아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느낄 겁니까? 몇 시간 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수술실에서 나와 환자의 남편에게 다행히도 부인은 안전합니다라고 말한 뒤 곧바로 떠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세요라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난 남편은 간호사에게 불평했습니다. 저 의사는 참 거만하군요. 제 아내의 상태에 대해 묻지도 못했습니다.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의사님의 아들이 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부인의 수술을 위해 호출했을 때 의사님은 장례식장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부인이 무사하니 의사님은 서둘러 아들의 장례를 치르러 가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께 인생은 종종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전을 안겨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종종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나 싸우고 있는 전투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인생의 시련을 대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고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당혹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서두르기보다는 그들 또한 우리처럼 자신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서두름은 많은 실수와 잘못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혜를 쌓으며 인생의 어떤 일도 서두르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황금기에는 평온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대처하고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명확함을 가져다주며 그 명확함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잡한 인생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관계에서든 중요한 결정에서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에서든 너무 서두르면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인내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인생의 후반부를 우아하고 이해심 있게 그리고 평화롭게 항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온해질수록 이해가 깊어지고 인생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2부 70, 80대이시라면 자녀들에게 원망받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4가지.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며 걸어온 길과 남길 유산에 대해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 황혼의 시기를 품위 있고 독립적이며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분들의 지혜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 돌봄, 독립을 균형 있게 유지함으로써 세대를 넘어 울림이 있는 강인함과 회복력의 유산을 만드는 법을 배워봅니다. 모든 연령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잘 사는 삶의 비결을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원칙 1. 충분한 저축을 가지세요. 작은 마을에 4자녀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소박한 형편이었지만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마음과 자원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들이 결혼하고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 재산을 쏟아부으며 노년에는 사랑과 돌봄을 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렸을 때 그 현실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딸들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고 아들들은 부모님의 치료비에 기여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들은 자녀들이 아닌 이웃들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노부부의 의료비를 모으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부모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이고 강인해지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들을 이끄는 동안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각 세대는 그들만의 축복이 있다. 사랑하는 부모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고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일하고 성실히 저축하며 때로는 우리의 꿈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집을 사주고 사업을 시작하게 하며 그들의 꿈을 추구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한 무한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물러설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여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다 보면 노년에 우리 스스로의 안정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은 마음의 아픔과 무력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자녀들에게 책임과 독립의 가치를 가르치도록 합시다.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도록 격려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노년을 품위 있게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들이 인생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원칙 2. 안정된 거처를 갖기. 인생의 고요한 순간 속에서 꿈과 현실이 만나는 곳에는 춘씨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간 그들은 빵집을 운영하며 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절약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모든 노력이 노후에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선물한 집에서 평온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아들의 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차가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황혼기를 보낼 꿈에 그리던 집은 이제 며느리의 부모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집 밖에 서서 상심과 무력감에 빠져야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고향의 한 고모님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소중한 집을 팔아 지원했지만 어느 아들도 딸도 그녀를 맞이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실은 그 무엇보다 씁쓸한 아픔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많은 부모님들이 직면하는 엄연한 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 항상 되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돌보고자 하는 본능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녀들의 행동은 그들의 성격과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비록 소박할지라도 우리만의 공간을 갖는 것이 평화와 행복의 열쇠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안식처를 만들어 독립과 안전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곳, 사랑이 깃든 곳, 그리고 인생의 여정에서 위로와 존엄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원칙 3. 건강을 지키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자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는 배려입니다. 매일 활기차게 건강에 부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건강을 소홀히 하면 그 여파는 가족에게까지 미쳐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나나의 이야기는 이 현실을 강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임신 중에 일하며 병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했던 그녀는 막대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저축은 한정적이고 비용은 계속 증가하면서 그녀는 마치 악몽 속에 있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우리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몸을 잘 돌보고 꾸준히 활동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품위와 독립을 유지할 힘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자기 돌봄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어 그들이 더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보물이라는 지혜를 받아들이며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가족에게 강인함과 회복력의 유산을 남기고 본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칙 4. 자신의 삶을 잘 사세요.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축적한 지혜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황혼의 시기에는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큰 보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며 품위와 우아함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드라마 모든 것이 잘 되길의 수왕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며 자신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길 기대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삶에 혼란을 가져왔고 관계에도 부담을 주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화해로 마무리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결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의 독립입니다. 이는 그들이 불필요한 부담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일상과 열정을 돌보며 우리는 회복력과 강인함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는 자녀들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됩니다. 물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강인함의 표현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스스로 서는 것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때 삶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노년기에 우리는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추구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과 강인함, 독립의 유산을 남깁니다. 이 유산은 세대를 통해 전해지며 삶을 잘 살고 자유롭게 사는 진정한 의미를 가르칩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자립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입시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